이런 걸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세계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김해 공항에 도착한 지 단 3시간 만에 가장 냉소적이었던 학생 알렉세이가 흥분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러시아 최고 엘리트 학생 25명과 함께한 부산 여행에서 전 세계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일본 대신 한국이라니. 왜 하필 거기로 가야 해요? 라며 불평했다는데요. 하지만 부산에서 마주한 현실은 모든 상식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발견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스크바 국제고등학교에서 15년째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반 페트로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교직 생활은 물론이고 저와 제 학생들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국제고등학교입니다. 외교관, 기업 임원, 정치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죠.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본 경험이 있고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해외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해에는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교토의 전통 사찰들과 도쿄의 최첨단 기술, 그리고 일본 특유의 정갈한 문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3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학생들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회장인 니콜라이는 2년 전부터 일본어를 독학해왔을 정도였습니다. 마리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동아리 회장이었고 알렉세이는 일본 전통 무술에 관심이 많았죠. 25명의 학생 모두가 저마다 일본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사상 최악의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고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단체 관광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여행을 취소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한국 부산이었습니다. 비슷한 아시아 문화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무엇보다 일정 변경이 용이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학생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었죠.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보내는데 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야 하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예 여행을 취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히 목적지가 바뀐 수학여행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면 된다는 마음이었죠. 25명의 러시아 엘리트 학생들과 함께 떠나게 될 이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관광 안내나 음식 소개 정도뿐이었고 깊이 있는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지야말로 우리가 받게 될 충격의 크기를 더욱 키웠던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만큼 놀라웠거든요.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해외여행을 앞두고 들뜬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번만큼은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분위기였죠.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창밖 풍경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공항 건물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러시아 지방 도시의 공항들보다 오히려 더 크고 현대적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높이가 어마어마했고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유리 구조물이 전체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완벽한 냉방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7월이면 상당히 덥고 습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공항 내부는 쾌적함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은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러시아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성 안내까지 러시아어로 나왔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직원들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필요한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몇몇 직원은 간단한 러시아어 인사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구역에서 학생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화물칸에서 나온 짐들이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가방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분실 위험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전체의 청결도였습니다. 바닥은 물론이고 화장실, 휴게 공간까지 모든 곳이 반짝반짝 깨끗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평소 이용하던 모스크바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면세점 구역을 지나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의 품질이나 매장 인테리어가 유럽의 고급 공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스플레이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순히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전시관 같은 느낌이었죠. 출구로 나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부산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자 학생들은 창밖 풍경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주변은 여느 도시와 비슷해 보였지만 시내 쪽으로 들어갈수록 건물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보게 된 부산의 첫 인상은 상당히 역동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들과 그 사이로 뻗어있는 정비된 도로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 풍경이었죠. 버스가 해안가 쪽으로 방향을 틀자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러시아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안리 해변 근처에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버스가 해변가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차창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모든 학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그리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안대교의 웅장한 모습은 러시아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리의 규모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바다와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체적인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해변가 뒤편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를 배경으로 한 거대한 무대 세트 같았죠. 학생들은 이런 도시 풍경을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실제로 해변을 걸어보니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백사장의 모래가 곱고 깨끗했고 해변 시설들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흑해 연안의 휴양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어 광안대교와 해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표정도 출발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해변가 산책로를 걸으면서 학생들은 주변 환경에 더욱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와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안내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단순히 풍경이 아름답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부산 시내를 본격적으로 둘러보면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이 도시에는 숨어 있었거든요. 광안리에서의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부산 탐방에 나섰는데 처음 목적지는 해운대였습니다. 해운대로 이동하면서 부산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두 번째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지하철역의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러시아 지방 도시들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특히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승강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첨단 설비였습니다. 각 역마다 설치된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몇 초까지 정밀하게 안내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열차들이 안내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죠. 지하철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냉방이 완벽했고 좌석도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내부가 매우 조용했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조용히 사용하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각종 상점들과 식당들이 들어서 있어서 마치 지하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해서는 광안리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해변의 규모가 더 크고 주변 상권도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호텔들과 리조트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모습은 마치 유럽의 유명 휴양 도시를 연상시켰습니다. 해변과 산책로에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섞여들었습니다. 특히 해변가 카페들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간식들의 품질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센텀시티로 이동했을 때는 부산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 업무지구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건물들의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이 평소 모스크바에서 보던 현대적 건물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형 백화점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진열된 상품들의 품질과 매장 구성이 유럽 수준이었습니다. 브랜드들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가격대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련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인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었습니다.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친절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부산을 둘러본 후 학생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관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였습니다. 부산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2002년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렸던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학생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관광지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트 경기장 근처 벤치에서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우리가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반가워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소비에트 연방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러시아어는 많이 잊으셨지만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기억하고 계셨죠. 학생들도 신기해하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꺼내 보여주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소박한 풍경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어촌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산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번화한 상업지구가 된 곳들이 예전에는 논밭이거나 허허벌판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 이룩한 성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작은 상점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개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것들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이 학생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선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학생들은 러시아 역사 수업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한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복구 과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부산의 모습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겉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다음 날 더욱 격렬해질 예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학생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부산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숙소에서 열린 자유토론 시간에 이런 변화가 표면화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인 니콜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마리나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도시 인프라나 대중교통 시스템이 러시아의 많은 도시들보다 오히려 더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발전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렉세이가 가장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관광객들에게만 보여주는 좋은 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경쟁 사회,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반박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발전상은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었죠. 토론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고수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한국의 발전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학생들조차 실제로는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토론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오히려 다음 날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 자신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전부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다음 날, 우리는 부산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정이었지만 현지 가이드가 특별히 마련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전통시장을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을 둘러보면서 부산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이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러시아어는 못했지만 영어나 몸짓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한 떡집 아주머니는 학생들에게 직접 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갓 만든 떡을 시식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맛있다고 하자 더 많이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포장까지 해주셨습니다. 건어물 가게 아저씨는 각종 해산물의 종류와 조리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러시아도 바다에 접해 있어서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자 더욱 관심을 보이시면서 러시아 음식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할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였는데 우리가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으며 러시아 문화에 대한 동경을 품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간단한 러시아어 인사말을 하실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따뜻한 반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운대 해변에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흩어져서 부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만남들이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이는 해변에서 운동하고 있던 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은 영어를 꽤 잘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나는 해변가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친해졌습니다. 그 학생은 방학을 이용해 여행비를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고 러시아도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알렉세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그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세이가 혼자 시내를 둘러보다가 길을 잃었을 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알렉세이를 안전한 곳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택시비까지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알렉세이는 그 순간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학생들이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따뜻한 만남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알렉세이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판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관광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던 것이 이제는 더 풍부한 관점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25명이었지만 내면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정리하면서 학생들은 각자 이번 여행에서 얻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니콜라이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리나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알렉세이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가장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러시아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창밖 풍경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똑같은 건물들과 거리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서도 학생들의 아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출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고르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 학생들은 각자 일기장을 꺼내 소감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쓴 글귀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겠다는 약속을 서로에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학생들은 말없이 감동했습니다. 그 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을 마중 나온 가족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이 있는 시선을 갖게 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니콜라이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마리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 경시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나라나 문화든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을 통해 교사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올바른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명문고 학생들의 부산 편견 탈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